현행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호남 지역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국정에서의 호남 목소리 위축이 걱정됩니다. 9시 등교제와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전 8시 30분 이후를 등교 시간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유명해서 우다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광주 충장로 우체국에 별다방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섬과 갯벌 등 서남의 연안이 가진 미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연안 관련 사업을 모색하는 동북아 연안 네트워크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발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수가 줄거나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해 지역 정가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차제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대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할 경우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인구 하한선은 13만 8,984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경우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광주에서는 동구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됩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갑과 고흥 보성, 무안 신안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선거구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광주 북구을과 순천 곡성 등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37개 선거구 가운데 2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하한선에 미달되는 선거구는 전남북과 경북 등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대표성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번 판결로 해서 가속화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심도 깊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현행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군 구간 경계를 조정하거나 선거구를 개편할 수도 있지만 이미 호남의 인구를 앞지는 충청권이나 수도권 때문에 의석수를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차제의 현행 서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인구에 따른 정치력 격차를 보완하자는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을 하면 지역주의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대표성을 함양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헌재 판결이 선거제도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여야의 이해 득실에 따른 의석수 나누기가 되풀이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102일 만에 추가 수습된 세월호 실종자 시신이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6달이 넘도록 차가운 바닷속에 있던 지현 양. 자신의 18번째 생일날이 돼서야 비로소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인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의 관이 군 헬기로 옮겨집니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배웅 속에 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지난 28일 발견되고도 조류 탓에 쉽사리 무트로 올라오지 못한 지현 양은 하루가 지난 자신의 18번째 생일에서야 인양됐습니다. 저 200일 동안 안 나오다가 거의 200일이 다 됐잖아요. 안 나오다가 어떻게 지 생일을 알고 찾아왔다는 게 너무 지현 양이 학교에 다닐 때처럼 매일같이 팽목항에 아침상을 차려왔던 어머니. 좋아하던 반찬과 간식은 물론 추석엔 사과와 포도도 챙겨가며 딸 이름을 불러온 지 6달. 끝내 생일상까지 보고서야 돌아온 딸을 품에 안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102일 만에 들려온 희생자 수습 소식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도 지쳐가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포기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잡은 거예요. 이제 남은 실종자는 9명. 지현 양의 부모님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다시 진도로 돌아와 남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9시 등교제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 8시 30분 이후에 등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시행된다면 지금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늦춰지는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등교 시간 문제를 놓고 아이들 잠이 부족하다며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과 등교 시간을 늦추면 아이들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 그동안 충돌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9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초중고 학생들은 모두 오전 9시를,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오전 8시 30분을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8시 이전에 등교하고 있는데 초중학교는 30분 늦게, 고등학교의 경우는 많게는 1시간 30분 가까이 늦게 등교하자고 응답한 겁니다. 1교시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오전 9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맞벌이 학부모와 비맞벌이 학부모 사이에 희망 등교 시간과 1교시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수면 시간 보장을 희망하고 부모가 출근해도 자녀들이 방치될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이게 집중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실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조정된 등교 시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대상자 41만 명 가운데 34만 명이 참여해 83%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만남의 장소로 유명해서 우다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죠. 광주 충장로 우체국에 별다방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1, 2층 임대가 추진되고 있고 3층은 이미 임차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1897년 광주 우체사 시절부터 10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광주 우체국. 지난 2010년 광주 우체국이 대인동으로 옮겨간 뒤에는 충장로 우체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줄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임대 수입도 올리겠다는 고육지책입니다. 택배적 사업도 굉장히 민간 사동업체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전체적인 경영만 많이 수익 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에 3층엔 이미 쇼핑몰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층과 2층 일부도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빼고는 임대할 예정입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임대차 계약에 앞서서 최종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커피숍이나 의류 매장 등 영업장이 들어서고 건물 외관도 바뀔 걸로 보입니다. 입찰 공고를 보면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서 건물 1층에 출입구 2곳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1층에 통유리 창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다방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이들은 기대보다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존되는 게 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공간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오랜 기간 많은 이들이 추억을 쌓았던 장소였던 만큼 시민들이 느끼는 서운함도 당연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섬과 갯벌 등 살아 숨쉬는 바다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 천혜의 자원을 살려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자는 동북아 연안 네트워크가 발족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서남의 관광의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을까?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을 비롯해 수려한 도서와 갯벌, 청정해역 등 특화된 연안 자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으로 또 산업으로 일자리로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점이 관광업계 큰 손인 유우커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서남의 연안과 가장 가까운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관광객들은 전체의 0.4%에 불과해 연안 자원이 해외 관광 특수를 견인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타 지역이 비교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섬이라든가 바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서남의 연안의 미래 가치를 찾기 위한 동북아 연안 네트워크가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습니다. 관광과 항만, 물류, 해양 레포츠 등의 부분에서 서남의 연안을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신해양 산업의 중추기지로 육성하고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서남의 연안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동북아시아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작은 또 하나의 주축을 놓는 그런 신병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저 사업을 더 확충시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하지만 부산에서 이미 바다를 소재로 한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국비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 확보가 사업 성패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겨울철 농사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 하우스에서는 대부분 난방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난방비 부담이 컸는데 농촌진흥청이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설을 개발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0.3헥타르가 넘는 한 대형 비닐하우스. 한쪽 구석에 여러 개의 환풍구가 설치돼 있고 지붕에는 곳곳에 바람길이 놓여 있습니다. 낮 동안 달아오른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를 난방에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지난 4월 난방 장치를 새롭게 교체한 뒤부터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난방비만 한 8천 정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그놈을 한 2천 선에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원리는 공기 순환과 저장 시스템. 대부분의 비닐하우스에서는 낮 동안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공기를 환기를 통해 버리지만 이곳에서는 온수를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를 작물이 생육하기 적당한 온도로 조절하는데 온수가 이용됩니다. 이 같은 태양열 시스템을 사용하면 경유에 비해 80% 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난방은 물론 여름철에는 냉방까지 가능한 새로운 기술은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내일 준공됩니다. 내년 9월 문을 열 예정이지만 전당을 운영할 책임 조직이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있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이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화전당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조직은 4명의 예술감독과 6개 본부, 21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규직 420여 명에다 시간제 근로자 300여 명,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채용됩니다. 직원의 60%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조직 구성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10개월가량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입니다. 전당 운영 주체를 특수법인에 위탁하자는 정부 법안과 국가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대체 법안이 경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법인화하자는 정부는 전당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문화계와 정치권은 전당 운영을 법인에 맡기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 신도시가 내년에 이제 개원하면 이건 초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기 이전 단계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 소속기관으로서 끌고 가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대체 법안을 발의한 박혜자 의원은 다음 달 5일 대정부 질의와 11일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전당 운영 주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예정입니다. 12월 7일까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어떤 식으로든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9월 개관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답을 찾는 일이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서 삼국시대에 조성된 밭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와 대한문화재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진행한 신창동 유적 14차 발굴 조사 결과 5세기 무렵 개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밭을 확인했다며 영산강 유역에서 삼국시대 경작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경작지 관련 3개 문화층이 확인됐고 경작지 아래층에서는 청동제 칼집 장식과 삼각형 토기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광주 지역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기규를 결성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광주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지키기 광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관세화를 통한 전면 개방은 정부의 쌀 포기 선언이라며
우리 집 쌀독을 남의 집 부엌에 두고서 우리의 먹을 권리를 지킬 수 없다며 먹을 권리를 지키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신인 사령탑 김기태 감독이 조계현 전 LG 트윈스 2군 감독을 수석 코치로 영입했습니다.